말고 물체를 기억해내. 회전시키는 능력을 뭐라 그런다고? 그죠. 이거를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해. 그 돌림힘은 물체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전의 중심축. 그 회전의 중심축을 뭐라 그래? 멋진 말. 뭐라 그래? 받침점. 그 받침점을 기준으로 회전해. 그래서 내가 이쪽에다가 힘을 주면 얘는 이렇게 회전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민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내가 이쪽에서 누르면 얘는 이렇게 회전하겠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자,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생기는데 만약에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가 같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그 상태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고? 돌림힘. 그렇죠. 평형이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해. 그죠? 이게 바로 돌림힘 평형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뢰에 돌림힘 평형이 되게 여기 물체 하나를 놨어. 여기 200N짜리야. 근데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있어. 그럼 내가 4m 떨어진 곳에 돌림힘 평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얼마야? 네. 자, 얘는요.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그쵸. 길이비가 1대 4기 때문에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돼? 4대 1이면 되니까 그래서 50N의 힘을 주면 사실은 물체가 얘를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은 항상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곱한 값이라고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1m고 이 물체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200N이니까 곱하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얼마냐면 200 단위로 계산해야 돼. Nm예요. 그래서 나는 시계 방향으로도 돌림힘을 똑같이 200Nm를 만들어야 돌림힘 평형이 돼. 근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4m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50만 줘도 이거 곱한 값이랑 이거 곱한 값이랑 똑같이 200대. 됐어? 그러면서 우리 알아둬야 되는 거 실제로 이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항상 길이 받침점으로부터 되는 거야. 받침점으로부터 양쪽의 길이 비율과 반비례하는 힘의 비율을 가지면 돌림힘 평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맞지? 자, 그래서 그 상태로 정지되어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는 돌림힘 평형만 성립하는 게 아니야. 모두 성립해. 사실은 어느 쪽으로 이동도 안 하니까 힘의 평형도 사실은 성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막대를 보면요. 이 막대는 위에 있는 물체가 누르는 힘 얼마 있어? 200. 그리고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 얼마도 있어? 50.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힘은 얼마야? 총 250. 자, 그러면 이 힘만 작용하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근데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위로 밀어올리는 힘도 얼마 있다는 얘기야? 250. 그래서 알자 힘이 얼마 됐다는 얘기야? 0. 맞지? 그럼 위로 밀어올리는 힘은 누가 주고 있을까? 받침점. 그래서 이 받침점은 위쪽 방향으로 밀어올리는 250N의 힘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힘의 평형도 성립해.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간단하게 물체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야 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쓰는데 사실은 정지가 되려면 두 종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된다. 또 하나는 돌림힘 평형도 성립해야 된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때가 물체가 완벽하게 정지한 상태다. 그 완벽하게 정지한 상태를 멋진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상태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여야만 정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럼 이제부터 머리 써봐. 우리요. 우지는 중학교 3학년 거 아직 안 했다 그랬지? 네. 네. 자, 천천히 쌤이랑 하면 되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자, 근데 요거 봐. 물체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00N짜리 물체를 놓고 내가 여기서 50N의 힘으로 누를 거야. 그래서 돌림이 평형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적어도 이 길이가 1m면 이 길이는 몇 m면 되냐면 4m면 돼. 자, 돌림이 평형 상태는 그대로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돌림힘 평형이 되면 등속도로 회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를 회전한다고 쳐. 제가 이렇게 눌렀더니요. 얘가 쓱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해서 이렇게 왔다고 치자. 그래서 물체가 여기 올라갔어요. 저는 일정한 힘으로 누르고 있죠. 그랬을 때 제가 힘을 줘서 눌러서 밑으로 내려간 거리가 얼마냐면 2m 내려갔다고 치자. 네, 생각해. 얘 몇 m 올라갔을까? 이거 고3 때까지도 안 나오는 거야. 몇 미터? 0.5 올라가. 왜냐면 잘 봐. 이건 요 삼각형 보여?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야? 그렇지. 그치. 그러니 길이비가 1대 4기 때문에 이 길이비도 1대 얼마여야 돼? 4. 그러니까 이게 2m면 얘는 당연히 올라간 높이가 0.5m일 수밖에 없어. 됐지?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뭐 할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랬다라는 얘기를 과거로 쓸 거야. 저 이랬어요. 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일을 했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아빠가 회사일하는 거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안 해. 자,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은요. 반드시 어떤 대상,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에다가 네가 힘을 줘. 10N. 힘을 줬더니 물체가 움직여 갔어. 2m. 그래서 물체가 일로 왔어. 이렇게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과학에서 일이라고 해. 물체에다가 힘 줘. 그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켜. 그걸 과학에서 일했다 그래. 되겠냐? 이게 중학교 3학년 2단원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거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주어서 물체를 이동시킨다 그랬는데 그럼 나 이때 일 얼마 한 거야? 한 일은요. 무조건 내가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한 일 나와요. 그치? 알고 있지? 배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그럼 나는 힘을 얼마 준 거냐면 얼마? 26. 아니야. 나 힘을 얼마 줬어? 10N 줬어. 그치? 10N의 힘으로 몇 미터 밀고 갔어? 2m. 그러니까 내가 한 일 얼마야? 라고 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내가 한 일은 20Nm예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단위하고 여기에 있는 돌림힘 단위하고 어때? 같아요. 근데 얘는 돌림힘이 아니잖아. 한 일이잖아.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단위 이거 안 쓰고요.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 됐어. 1의 단위는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20줄에 이랬어요. 라고 해서 1의 단위는 줄 써요. 돌림힘 단위는 그냥 뉴턴미터 쓰고요. 1의 단위는 돌림힘 단위랑 똑같은데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그래서 헷갈릴까봐 과학자 이름 붙여서 20줄에 이랬어요. 우리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해돼? 이거 되겠어? 힘 곱하기 거리가 한 일 구하는 거야. 그럼 꼬맹아, 내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켰잖아. 그럼 이때도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일하고 있었던 거야. 됐어. 여기 있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저 도구는요. 사실은 이 도구를 올리기 위해서 이 막대기가 물체한테 얼마 힘을 줬게?
여기 있는 20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물체는 이 막대기가 이 물체한테 얼마 힘을 줬게? 너 알아? 바닥에 10kg짜리가 있으면 이거 들기 위해서 얼마의 힘이 필요하니? 얘는 바닥을 얼마의 힘으로 누르니? 100N. 1kg가 10N이니까. 그쵸? 그럼 이거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야? 100N이죠. 그러니 이 막대가 100N짜리 물체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 이 막대가 준 힘은 실제로 얼마일까? 200입니다. 그쵸? 200이라는 힘을 이 막대가 줄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물체는 지금 힘을 얼마 받았냐면 물체는 200N의 힘을 받아서 그 힘을 받아서 그 힘 방향으로 몇 미터 움직인 거야? 그쵸? 0.5m 밀려간 거야. 그럼 물체가 움직이면서 받은 힘이 얼마일까? 막대로부터 받은 힘이 얼마일까? 계산 얼마 나와? 100줄의 1 받았어 물체는. 근데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반대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힘을 줬어? 그러면 그 힘은 얼마의 힘이 든 거야? 50N의 힘이 들었는데 몇 미터 움직인 거야? 2m. 그럼 내가 해준 일이 얼마야? 100줄이야. 이거 이해돼? 이해돼? 실제로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이 얘기 해볼게요. 도구는 돌림힘을 이용하는 거고, 됐죠? 그 돌림힘을 이용하는 도구 중에 대표적인 게 지뢰라고 했어. 그래서 지뢰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는 200N짜리 물체를 직접 들면 0.5m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서 지뢰를 이용해서 50N의 힘으로 확 들어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일을 한다면 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200만큼의 힘을 줬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0.5m 들어 올려서 내가 한 일이 100줄이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도구를 이용했으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좀 생각해봐.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이 어떻게 됐어? 직접 할 때보다 힘이 줄었죠. 몇 분의 1? 힘을 4분의 1로 줄이는 역할을 저 지뢰가 해준 거야. 됐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 대부분 힘의 크기가 줄어요. 그래서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도구를 다 사서 쓰는 거야. 됐지?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의 이득이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도구를 쓰니까 힘의 이득을 받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좋았어.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의 이득을 봤어. 자, 그것도 4배, 4분의 1을 줄였어. 근데 문제. 도구를 사용하니까 0.5m만 이동해도 되는데 몇 미터 움직였니? 그러니까 거리는 몇 배 늘어났냐? 그렇죠. 도구를 안 쓸 때보다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4배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쓰면 사실은 거리에 뭘 봤다고? 손해를 봤어. 에이, 그냥 일할 걸.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도구를 써서 일하는 게 이득이야? 아니면 직접 일하는 게 이득이야? 볼래요? 도구를 썼을 때 일도 100줄. 내가 직접 일을 했을 때 한 일도 얼마? 100줄. 되겠니? 네. 도구를 쓰나 쓰지 않으나 일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됐어?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 됐어?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때는요, 일에는 이득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노벨상을 탄 과학자라도 일의 양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다양해요. 대부분의 목적은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힘의 크기를 4분의 1로 줄이면 그 순간 반드시 거리는 몇 배 늘어난다는 거야? 4배. 저는 더 좋은 도구 써서요. 힘의 크기를 선생님이 10분의 1로 줄일 거야. 그럼 거리는 몇 배 늘어나야 돼? 10배. 그러니까 한 일의 양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됐어? 지구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이걸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는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는 성립합니다. 중국제를 사서 도구를 쓰나 미국제를 사나 국산을 쓰나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한 일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할 수 없다. 알겠어? 이런 거야. 아, 그렇구나. 도구를 썼을 때 힘의 크기가 준 만큼 거리는 무조건 늘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힘을 몇 분의 1로 줄였는지 안다면 거리가 몇 배 늘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볼까요? 해볼까요? 자, 도구 중에서 1종질에 2종질에 3종질에 우리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도구 중에서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던 두 번째 도구 도르래라고 하는 게 있어. 옛날에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애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고등학교로 쫓겨 올라갔다가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대학으로 밀렸어요. 그렇죠? 자, 도구 중에 도르래는요, 말 그대로 돌아서 도르래입니다. 우리요, 물리 하다 보면 이 새끼 엄청 많이 만나. 자, 얘가 도르래인데요. 여기 양쪽에 실을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요. 여기는 물체를 이렇게 매달고 내가 반대편 실을 잡아당겨서 그래서 내가 이 실을 잡아당기면 물체 뭐하냐? 올라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는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서 이 도르래가 뭐합니까? 돌겠죠? 그래서 이 새끼가 뱅글뱅글 돈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도르래. 좋았어. 되겠냐?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막 예쁘게 포장하려고 안 해. 그냥 생기는 대로 붙여. 되겠어? 자, 그래서 도르래인데 문제는 꼬맹아, 이 실을 잡아당기면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도르래도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 높이에서 얘는 그냥 돌기만 해. 맞냐? 그래서 그 높이에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돈다. 고정, 도르래, 내 이름의 실제 이름입니다. 근데요, 이 고정 도르래가 지금 우리가 배운 지혜가 아세요? 이거 뜯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선을 걸면 돼서 실제로 얘가 회전을 할 때 중심축이 여기에요. 이게 받침점입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는 무슨 점일까? 여기는 물체에다가 힘을 주면 맞아요. 작용점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그리고 내가 힘을 줘서 당기는 이 부분이 나의 힘을 받는 무슨 점이야? 힘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아.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고정 도르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순서대로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얘는 일종지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고정 도르래는 사실은 일종지뢰로 만든 거구나. 근데 아가야,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동그란 거니까. 그죠? 그럼 길이비가 1대 1이면 힘의 길이비가 1대 1이면 힘의 비는 1대 1이죠. 그러면 이거 100m짜리 당기려면 나 힘 얼마 줘야 된다는 얘기야? 100 줘야 돼요, 100.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못 봅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돈 주고 많이 사는 게 얘예요. 이 새끼 왜 써? 병신인데? 힘의 이득도 못 보는데? 이거 왜 써? 그러면 내가 이거 1m 내리면 이게 몇 미터 올라갈까? 1m 올라가요. 길이비가 1대1이니까. 신기하죠? 신기하죠? 힘도 안 달라져. 거리도 안 변해. 근데 이거 왜 써? 신기한 거. 고정 도르의 목적은 힘의 크기를 줄이는 목적이 없습니다. 고정 도르를 썼기 때문에 원래 고정 도르에 없으면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힘을 어디로 줘야 돼? 위로 줘야지. 근데 고정 도르를 쓰니까 힘을 어디로 주면 돼? 아래로 당기면 위로 올라가. 그래서 고정 도르는 힘의 크기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얘는 단지 힘의 방향만을
조선시대 때는 수돗물이 없어서 우물물 퍼마셨는데 동네에 우물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우물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의 물이 고이라고요. 바닥을 엄청 깊게 팠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이 여기 빠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 깊이가 20m, 30m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밖에서 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깊이가 20m라고 치자.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여기 있는 물 먹으려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다이빙해서 그래서 다시 나와야 돼? 아니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여기다가 뭐를 매달았는지 아세요? 두레박이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두레박을 매달고 반대편에 실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두레박이 이 안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서 이 실만 잡아당기면 얘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힘의 방향만을 바꿔도 우리 삶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두레박을 사용했던 이게 힘의 방향을 바꾸는 목적으로 됐어? 만들어 놓은 바로 고정도로라는 겁니다. 되겠냐? 그래서 고정도로에는 힘의 방향만을 바꾸는 거지 힘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고정도로에 많이 집어넣어서 문제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문제를 만들 때 이게 엄청 써요. 고정도로에는 100N의 물체 매달면 그때 100개 힘을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또 다른 도르래도 있다. 자, 요번에는 실이 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가지고요. 도르래를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에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물체를 매단 겁니다. 100N짜리 물체. 그래서 나는 이 실을 잡아 당길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 실을 막 들어 올리면 얘가 올라가죠. 자, 얘가 올라가면서 이 도르래 뭐예요? 돌아요. 그러니까 도르래죠. 근데 신기한 거 물체가 올라가면 도르래가 어떻게 될까?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어. 도르래가 올라가려면 물체도 물체가 올라가려면 도르래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맞니? 그래서 이 도르래는요 물체와 함께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높이가 바뀌어. 그래서 높이가 움직이는 도르래다 뭐라고 하니? 움직 도르래야 이렇게 움직 도르래야. 얘는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도르래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근데 얘도 지뢰다. 얘도 지뢰인데 꼬맹아 잘 봐. 얘도 지뢰인데요. 이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가 받침점이 아닌 거 보여? 자, 이 부분은 누구한테 힘 줘? 물체에 힘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작용점이야. 물체에다가 힘 주는 걸 작용점이라고 해. 그러면 사람의 힘을 받고 있는 지점이 어디야? 이 중에서 어디야? 오른쪽 지점. 내가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 거는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를 무슨 점이라고 할 거냐면 여기를 힘점이라고 할 거야. 그럼 받침점은 어디야? 받침점은 여기가 받침점이야. 그래서 움직도르래가 이렇게 있어서요.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내가 이걸 이렇게 잡아당길 때 물체도 올라오지만 도르래가 사실은 이 실에 기대서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올라와요. 됐어? 그래서 여기가 받침점이야. 받침점. 여기가 기대는 줄. 알겠어? 그래서 움직도르래는요. 받침점, 작용점, 힘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 몇 종지래? 앞에 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꿨어요. 몇 종지래? 2종지래. 그래서 움직도르래는 1종지래가 아니고 2종 지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그러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요 길이나 요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꼬맹아 봐봐.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 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잖아. 자, 몇 대 몇일까?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길이 몇 대 몇이야? 1대 2야. 우여가 보여?
1대2 또 확인하겠어. 이렇게. 얘 길이가 1대2야. 그러면 길이비가 1대2니까 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그렇죠. 2대1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비해서 내가 들이는 힘이 절반밖에 안 필요해. 그러니까 이 실 잡아당기려면 몇 뉴턴의 힘이면 얘 들어올릴 수 있어? 얼마? 100뉴턴이니까 50뉴턴의 힘만 줘도 얘 잡아당기죠. 이해돼? 이런 거야. 어? 그러면 실제로 100뉴턴이 아니고 50뉴턴의 힘으로 얘 당길 수 있네? 맞아. 그러면 힘을 몇 분의 1로 줄였어? 몇 분의 1로 줄였어? 2분의 1로 줄였어. 그럼 잘 봐. 이물체가 그래서 1m 올릴 거라고 쳐봐. 나 몇 미터 당겨줘야 되니? 힘을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거리는 몇 배? 2배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물체가 실제로 1m 올라갈 거야. 난 몇 미터 이 실을 잡아당겨줘야지 얘가 1m 올라간다는 얘기야? 2m 당겨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어? 졸면 죽여. 냉.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m 올라갈 동안 얘는 2m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거에 비해 거리는 2배 커졌구나. 그러면 내가 한 일. 자, 보세요. 물체는 100뉴턴의 물체가 1m 올라갔어. 한 일 얼마? 한 일 얼마? 100줄. 사람의 힘이 한 일 얼마? 얼마? 100줄. 한 일의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1의 원리 성립합니다. 그래서 고정도로에는 힘의 이득을 못 보는데 움직도로에는 힘의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왜? 지뢰 중에서 얘는 1종 지뢰 구조를 띠고 있고요. 길이비가 1대1인데 얘는 2종 지뢰 구조를 띠고 있고 길이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움직도로에 하나당 무조건 물체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이해돼? 이해돼? 그럼 꼬맹아,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지워볼게.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도구를 만든다면 이게 정약용 아저씨가 만든 거중기의 구조야. 이렇게 연결해서요. 여기에다가 100뉴턴짜리 물체를 매달 거야. 그리고 이 실을 잡아당길 거야. 잘 봐. 여기에 움직도로에 몇 개 있어? 아니요. 여기 움직도로에 몇 개 있게? 2개 있어. 얘 무슨 도로래? 이거 무슨 도로래? 여기 매달려 있죠. 얘 무슨 도로래? 움직. 얘는 움직. 얘는 뭐야? 고정. 이런 식으로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가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복합도르래. 이걸 정약용 아저씨가 만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고정도르래는 힘의 이득은 안 보죠. 단지 힘의 방향만 바꾸는 거야. 대신에 움직도르래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자, 그러면 움직도르래 하나당 힘을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얘는 힘을 몇 분의 1로 줄이니?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거 잡아당길 때 몇 뉴턴의 힘만 있으면 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25뉴턴의 힘만 주면 힘을 4분의 1로 줄인 거니까 당길 수 있어. 와! 힘을 4분의 1로 줄였네? 그러면 이제 생각나야 되는 거. 거리는 몇 배? 4배 해줘야 돼. 그러니 이물체가 1m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줘야 되는 거리가 몇 미터일까? 몇 미터 잡아당겨줘야 얘가 1m 올라갈까? 3m.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겨줘야 되는 거리는 4m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 얼마? 물체가 올라가면서 받은 일 100 곱하기 1이니까 얼마? 100줄. 사람이 당기면서 한 일 얼마? 25 곱하기 4니까 얼마? 100줄. 1의 원리 성립하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우진 조용하면 이거 가져가. 이건 네 거 이제. 고정석. 이런 거.
이따가 필요하면 여기 서서 하시면 돼요. 됐지? 됐지? 이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1종질에 2종질에 이런 거 배웠는데 도구를 쓴다고 무조건 힘의 이득을 보는 건 아니구나. 힘의 이득을 안 보고 방향만 바꾸는 것도 있구나. 자, 그러면 거꾸로 힘이 더 드는 도구도 있어? 있어요. 힘의 손해를 보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3종질입니다. 자, 그게 바로 거리의 이득을 보기 위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잘 봐! 뭐냐? 낚싯대. 그렇지, 내 새끼들! 낚싯대야! 옳지, 잘하네. 그런. 이런 개새끼가. 자, 이거 릴 돌리는 거. 한 손은 돌리고 한 손은 잡고 있지. 어디? 여기를 손으로 잡고 있지. 그리고 여기서 손으로 떼서 돌리는 거지. 이게 아빠가 하는 낚시인데. 그럼 잘 봐. 여기가 무슨 점, 여기가 무슨 점, 여기가 무슨 점. 이거죠. 그쵸? 여기가 무슨 점이게? 여기가 물고기에다가 힘을 주는 거니까 작용점. 그리고 내가 여기 손으로 받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받침점. 그리고 내가 여기를 돌리죠. 내 힘을 여기다 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눕혀서 여기를 힘점으로 볼게요. 요런. 자, 그래서 얘는 기본에서, 그죠? 이 기본에서요. 뭘 바꾼 거냐면 얘하고 얘 순서를 바꾼 거죠. 아니다. 손을 여길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길 잡고 있다. 미안. 내 손 여기 써야 된다. 릴 앞이 아니고 릴 뒤를 잡다. 여기가 바로 받침점이다. 미안. 줘야 돼. 자, 그래서 낚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작용점, 힘점, 받침점이니까 보시면 뒤에 있는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서 3종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낚시가 대표적으로 3종질의 구조를 가져. 근데 언제요? 오늘? 네네. 오늘 우리 수업이 여기 시작인데 이제? 그래요? 여기 5층. 509호. 네, 맞아요. 어디에다가 두고 왔다 그럴까요? 지금 수업 여기가 1교시 첫 번째 수업인데요? 오늘? 네. 네, 509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 이 새끼 몸무게가 100. 그럼 나 이거 릴 돌릴 때 힘 얼마 줘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해볼게. 자, 보시면 받침점에서 무조건 길이 재는 거야.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몇 대 몇?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 2에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1이야. 그죠? 그럼 길이 비가 2대 1이니까 힘의 비가 몇 대 몇일까? 1대 2. 그렇죠. 1대 2죠. 그러니까 물체에다가 줘야 되는 힘에 비해서 내 힘을 훨씬 2배 크게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물체는 물체의 무게만큼 내가 여기서 힘을 줘야지 얘가 끌려 올라와. 그러니까 물체한테 100N의 힘을 줘야 돼? 그럼 내가 릴을 돌릴 때 힘 얼마로 돌려야 돼? 200N의 힘을 돌려야 돼. 그래서 아빠가 낚시하면서 오! 이번에 고래인 것 같아! 그랬는데 결국 멸치 올라오죠. 그건 아빠의 잘못이 아니야. 낚시할 때는 물체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착지가 드는 거야. 알겠어? 오씨. 근데 낚시라고 해서 우리 아빠 막 몇백만 원짜리 낚싯대 사는데 이거 병신이네? 힘이 몇 배 크게 드니? 2배 큰 힘이 들었어. 거리가 이제 이분의. 그렇죠. 이걸 쓰면 물고기가 1m 올라오기 위해서 나는 릴을 몇 미터 가면 돼? 0.5m 가면 돼. 이거 1m 올라오기 위해서
나는 0.5m만 감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낚싯대는요 힘의 손해를 봅니다. 근데 힘의 손해를 보는 만큼 거리의 이득을 봅니다. 물고기는요 어떻게 하면 잡냐? 걔는 물속에서 빨리 꺼내놓으면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러니 빨리 물 밖으로 끄집어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빨리 확 움직이려면 걔가 움직일 때 내가 얘를 똑같은 거리만큼 감아야 되면 엄청 많이 감아야 되니까 낚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가 조금만 감아도 물고기를 확 움직이게. 그래서 하기 위해서 낚싯대는 거리의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는 이제 아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구를 쓰는 목적은 힘의 크기를 줄이는 목적이 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는 어떤 도구는 힘의 이득을 봐요. 어떤 도구는 힘의 방향만 바꿉니다. 근데 어떤 도구는 거꾸로 힘의 손해를 봅니다. 목적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거리의 이득을 보는 게 더 낫냐? 힘의 이득을 보는 게 더 낫냐? 아니면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게 더 낫냐? 이 목적에 따라서 도구들을 만들어 쓴다고요. 그래서 3종질에는 대표적으로 그래서 힘의 손해를 보고 대신에 거리의 이득을 보려고 만든 도구예요. 우리 월요일 날 했던 것 중에 3종질에 선생님이 뭐 있어? 라고 얘 들었었는데 팔. 여기서 근육이 조금만 수축해도 우리 팔이 확 하고 움직인다 그러지? 그치? 이 얘기죠. 그래서 3종질의 대표적인 낚싯대, 우리 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득을 보려고 만들어진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수능에서는요 여기까지 끌고 오지 못해요. 그냥 시계 방향 돌림이면 얼마야, 반시계 방향 돌림이면 얼마야, 거기서 끝나거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잉크안이 만들어서 쓰는 마지막 도구가 있어요. 지레, 도르래 그거 말고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마지막 도구가 빗면이라는 도구도 있지. 작년에 우리 과거 선배들이 74% 갔는데요. 간 이유가 선생님이 항상 늦게 시작한 애들은 하이탑 1만 해주고 막 기출문제 풀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이탑 2까지 설명해주고 그래서 문제를 푸니까 이해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워도 그래서 합격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2 개념까지 쭉 가려고 한 번에 하이탑 1 하면서 2까지 쭉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되겠죠? 자, 빗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집이 이사 간다 그럴 때 우리 집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알아? 집에 있는 지펠냉장고야. 집에 있는 이렇게 지펠냉장고를 이삿짐 트럭에다가 올려야 되잖아. 실어야 되잖아. 그러면 트럭에다가 싣기 위해서 아저씨들이 번쩍 들면 되는데 얘는 2000N이야. 강호동 아저씨만 들 수 있어. 됐어? 이렇게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일반적인 아저씨들은 이거 들 때요. 이렇게 널판지 놓고 밀어요. 맞아요. 이렇게 널판지에다가 대고 얘를 이렇게 밀어서 올리지 번쩍 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널판지를 이용해서 보시면 이게 직각삼각형의 뭐가 되니? 빗면. 됐어. 이걸 이용하면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왜요? 잘 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트럭의 높이가 1m라고 치자. 그럼 나 빗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호동 아저씨 직접 들어야죠. 몇 뉴턴의 힘으로 들어야 되니? 최소한의 힘. 얼마 들어? 얼마 들어? 2000짜리 들려면 힘 얼마 들어? 2000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들어 올리려면 2000N의 힘을 줘야 움직이겠죠. 그리고 몇 미터 들어야 돼? 1m 들어서 트럭에 올려야 돼. 그러니까 강호동 아저씨가 한 일이 얼마냐면 2000줄이야. 근데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빗면이라는 도구를 이용할 거야. 근데 이 빗면의 길이가 꼬맹아 4m짜리라고 치자. 높이는 1m인데 빗면이 길어서요. 이 길이가 4m예요. 이 길이가 1m. 그러니까 물체를 직접 들어서 올리려면 1m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난 그러지 않고 빗면에 대고 밀고 갈 거야. 몇 미터 가야 돼?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그럼 길이가 몇 배 커졌어? 그렇죠. 힘은 그쵸. 500. 그쵸. 이겁니다. 그래서 빗면을 사용을 하면 1m 들으면 되는 걸 4m 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이동해야 되는 길이 4m야.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길이가 4배 커진 거야.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4분의 1로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500N의 힘만 줘도 들어 올릴 수 있어. 그래서 강호동 아저씨하고 결국은 한 일은 같지만 우리처럼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도구 쓰는 게 좋아. 이런 얘기지. 되겠어. 그러면 직접 들어 올리는 일이 더 많아? 밀고 가는 일이 더 많아? 한일의 양은 어때? 직접 들 때는요. 물체의 무게, 웨이트에 약간 W. 그래서 무게를 W라고 쓰자. 그리고 이 높이를 H라고 쓰자. 그러니 직접 들어 올린 일 W에다가 H를 곱한 값이 빗면에다가 물체를 대고 미는 힘 F 폴스 그리고 민 거리 S라고 치자. 이 일이랑 어때? 같아? 그러면 내가 모든 빗면에서 밀 때 필요한 힘이 얼마예요? 라고 한다면 보여? 무게에다가 빗면의 길이분의 높이 하면 돼. 이해돼? 이해돼? 하겠어? 하겠어? 오케이. 자 근데 머리 있는 척해. 요 각도가 세타라고 치자. 자 이거 빗변분의 높이죠. 우리 사인 코사인 다 배웠어?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죠. 그래서 앞으로 빗면에서 물체를 밀 때 필요한 힘이 얼마니? 물체의 무게 곱하기 사인 세타야.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물체의 무게 곱하기 사인 세타만큼이 밀 때 필요한 힘이야. 이런 얘기들 나중에 계속 할 거야. 지금은 그냥 이런 거 있어 그런 거야. 그러면 빗면이 있는데 짧은 빗면, 중간 빗면, 연락 긴 빗면 3개 있어. 1번, 2번, 3번. 똑같은 물체를요. 자, 밀어서 올릴 거야. 물체와 바닥 사이 마찰 없어. 몇 번 빗면을 사용할 때 힘이 가장 많이 들어? 몇 번? 안 들려? 1번. 길이가 짧으면 힘의 이득을 많이 못 봐요. 그쵸? 네. 그래서 힘은요. 1번 빗면 사용할 때가 힘이 제일 많이 드네. 빗면이 길수록 힘을 줄일 수 있네. 이런 얘기야. 한 일은 그쵸. 어떤 빗면을 사용해도 한 일의 양은 같다. 일의 원리. 이제 머리 써봐. 이건 그냥 영재 과거니까 해주는 거야. 됐어? 생각해봐. 빗면 2개를요. 서로 등지고 있게 할 거야. 한 놈은 짧아. 한 놈은 길어.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고정도르를 이용해서 양쪽의 실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을 거야. 그랬을 때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3이라고 치자. 2m, 3m.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여기다가 물체를 놓을 거야. 얼마짜리? 여기다가 100N짜리 물체를 놓을 거야. A. 그러면 반대편에 몇 N짜리 물체를 놔야
물체를 받치고 있다가 손을 치워도 여전히 정지될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정지하려면 그래서 여기 몇 뉴턴짜리 물체 놓으면 될까? 왜 그럴까? 생각. 왜 정지되어 있지? 거기부터 생각해야죠. 천천히 생각해. 지금은 맞출 수가 없어요. 나중에 7월달 넘어가면 이제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내도 맞출 수가 있는데 아직은 처음이라서. 얼마 것 같아요? 그냥 찍어.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냥 대충 제 생각에는 얼마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봐. 대신에 근거는 있어야 돼. 우진, 너의 답을 얘기해. 그냥 찍어. 저만 우영, 찍어. 3분의 200. 3분의 200. 우영이 생각 그렇대. 자, 민지. 그냥 찍어. 150. 됐어. 태민, 찍어. 3분의 200. 우진, 찍어. 150 할게요. 150. 이제 답이 두 개로 갈렸어. 자, 꼬맹아. 이 상태로 뭐 되어 있다고? 자, 정지라는 얘기 나오면 물리에서 뭐라고 해석해? 힘의 평균. 힘의 평형. 알짜임이 얼마? 0. 됐어. 그러니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하고 됐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의 크기가 어때서? 같아서. 그죠? 물체는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지. 자, 그러면 이 물체의 높이가 1이라고 치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쳐볼게. 자, 얘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W 곱하기 사인 세타지. W 곱하기 사인 세타지.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지.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니? 얘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무게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얼마 필요해? 50. 그러면 얘가 밑으로 50으로 안 밀면 내려가. 그러니까 이 실이 50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되겠어? 근데 꼬맹아, 이 물체와 반대편에 있는 B의 물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실이 몇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는요, 양쪽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반드시 어떨까요? 같아요. 이쪽 실이 A라는 물체를 50으로 당기면 사실은 반대편 물체도 얼마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50.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정확하게 50이면 얘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근데 여기가 60이면 내려가겠죠. 됐어? 여기가 40이면 올라가겠죠. 근데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도 얼마여야 돼? 50 돼야 돼. 자, 빗면에서 물체가 받는 힘은 항상 물체의 무게에서 됐어? 빗면분의 높이만큼이 아래로 스스로 내려가려는 힘이 생겨. 되겠어? 자, 그러면 물체의 무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빗면 3, 높이 1, 그 힘이 얼마인데? 50이면 정확하게 멈춰 있어.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가 얼마인데? 150이면 돼.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이게 150이죠. 규칙성. 15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게 150이네? 그럼 규칙성이 뭐지? 100대 150인데서 네. 이 빗면의 이만큼이 같은 그래서 물체의 무게 비율이면 정지되어 있을 수 있다. 양쪽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괜찮지? 괜찮지?
수준의 문제를 잠깐 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 없어. 이거는 내일 볼게요. 자, 하이탑에서 볼륨에 해당되는 내용 잠깐만 하죠. 자, 20페이지 폈어. 자, 20페이지 하기 전에 보면은 18페이지. 18페이지 맨 밑에 OX. 혜민이랑 선생님이 책 출력해 줄 테니까 일단 그걸 거기다가 써. 선생님 책에다 써. 거기다 막 문제 풀어도 돼. 아, 써있는데요. 보지 말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밑에 OX 해봐. 그 책에다가 막 해도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힘의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그렇죠? 그래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모두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힘과 돌림 힘이 모두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물체 전체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 자, 이 막대의 무게가요. 한 점 여기에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점을 무슨 점? 무게중심점. 이렇게 해요. 자,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의 안정성 3번을 아직 안 배웠네. 그거 놔두고요. 자, 1번 보시면 4-1. 정지해 있는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여야 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두세요. 자, 그러면 옆에 우리가 배웠던 19페이지 고정도로래, 운집도로래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으니까 하이탑은요 문제보다 거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주말에 문제까지 하이탑을 쭉 읽어보는 역할을 좀 하십시오. 자, 넘어오시면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에 1번부터 8번까지인데 대부분은 좀 어려워요. 특히 8번은 선생님이 풀 테니까 내일 7번까지만. 1번부터 7번까지만 5분 준다.
실제로요.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알아야 우리는 나중에 초고층 빌딩을 쳐도 안 넘어지는 빌딩을 지을 수 있거든요. 물체의 안정도는 뭐가 결정하냐? 그렇죠? 물질의 안정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 발이 안 보여서 여기다가 근데 자, 물질은 뭐가 제일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안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 의혁이가 자, 이 발바닥을 벽에다가 딱 붙인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럼 너의 무게중심이 어디야? 우리 인간의 무게중심이 어떨까? 저 막대기의 무게중심은 가운데. 너의 무게중심은 어디야? 배꼽. 잡아. 배꼽이 그렇게 위에 있어? 맞아? 난 여기 있는데. 자, 배꼽. 자, 이게 무게중심이야. 근데 얘가 안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게중심이 지금 얘 바닥면 안에 있어서 그래. 자, 우혁이랑 거기 서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지금 우혁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벽면에 붙어서요. 우혁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죠. 얘 배꼽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아 이씨. 자, 무게중심 여기서 얘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 근데 얘가 안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얘 무게중심이요. 얘가 서 있는 이 바닥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건물은 안정적이냐 불안전하냐? 그건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아무리 기울어도 안 넘어져요. 그래서 피사의 사탑이 안 쓰러지는 겁니다. 바닥면보다 무게중심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됐어. 이 바닥면을 넘어가는 순간 쓰러진다.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쟤를 기울일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기울일 겁니다. 멀씨. 그래서 얘 무게중심이 이렇게 바닥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얘가 견딜 수 있다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 만약에 제가 견딘다? 쟤는 노벨상이야. 그리고 쟤는 화성인이야. 지구인일 수 없어. 이런 얘기잖아.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우혁이를 이렇게 해서요. 기울여봐 그럴 거야. 자기 발 사이즈보다 바깥쪽으로 배꼽이 나오게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배꼽이 자기 발 밖으로 나왔는데 안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쏴서 쟤한테 주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 저는 기울였는데도 안 넘어져요? 자, 이렇게 할 때 넌 뭐 하는 줄 알아?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그래서 이 배꼽이 항상 발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질 거야. 그래서 엉덩이 못 빼게 지금 벽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울였는데 안 넘어진다. 쟤는 체조 선수나 그래서 화성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되겠어? 자, 기울일 거야. 배꼽이 왜 그랬을까? 이 배꼽이 이 발바닥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울이는 거야. 그랬을 때 네가 안 넘어지잖아? 이게 불가능해. 그래서 들어가. 자,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는 물체가 회전한다. 돌아가는 건데요. 돌아가더라도 어느 때까지는 안정적인데 어느 때 무너져. 자, 그럼 그 무너지는 위치가 뭐냐? 거꾸로 얘기해서 어떨 때 건물이 가장 안정적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정적이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혁이는 쓰러졌죠. 근데 안 쓰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놀이동산에 가면 큰 신발 신고 다니는 삐에로 아저씨요. 이 아저씨는 아무리 이렇게 기울여도 자기의 무게중심이 발바닥 갖고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동산에 갔을 때 큰 신발 신고 다니는 아저씨 그래서 뒤뚱뒤뚱 걷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그래서 물건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뭐냐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 새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새끼 무게중심이 여기 있죠.
이거 아무리 기울여서 대가리 일로 와도 됐어? 이 새끼는 이 바닥면 바꿔도 무게중심이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울였다가 나도 얘는 퉁퉁퉁 그러면서 원래대로 돌아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바닥면은 넓을수록 좋고 무게중심은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좋은 거야. 무게중심이 위로 뜨면 불안전한 겁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이 안정적이려면 바닥이 넓을수록, 두 번째 무게 중심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정적이야. 근데 선생님이 얘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칠판 지우개가 사실은 벽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벽돌이 있는데 여기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고 바닥면은 여기였어. 그래서 이 새끼 더럽게 안정적이야. 그래서 안 넘어져 이거잖아. 근데 내가 얘를 살짝 기울일게. 살짝만 기울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게중심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잖아요. 살짝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갑니다. 됐어? 살짝 위로 올라가.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불안정해지는 거야. 하지만 이 무게중심이요. 아직 얘 바닥면 안에 있어. 그래서 넘어지죠. 네, 넘어지진 않아요.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됐어? 네. 이렇게 무게중심이 살짝 올라가는 동안은 불안정하긴 하지만 쓰러지진 않아. 근데 이걸 확 더 기울여. 그러면 더 기울이는 순간 이 새끼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 무게중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지? 근데 이 무게중심에서 작용하는 힘이 이 물체의 바닥면 바깥으로 나갔어. 그러면 손을 놓는 순간 이 새끼는 10중 8구 뭐하니? 넘어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넘어지는 순간부터가 언제냐면 올라갔던 무게중심이 다시 아래쪽으로 보이세요? 내려왔죠.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순간부터가 불안정한 거야.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정하지만 아직 쓰러지진 않아. 근데 올라갔던 애가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 쓰러지는 거야. 알겠어?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물체가 안정적이려면 첫 번째 조건 바닥은 넓을수록 좋다. 근데 옛날에 중국 여자들 그래서 변족이라 그래서 다리 못 자라게 조그맣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몸집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발은 그래서 우리 우혁이 발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얘 발이 이렇게 되니까 무게중심보다 발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안 넘어졌잖아요. 근데 중국 여자애들은 발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뚱뒤뚱 그래서 옛날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바닥면은 넓을수록 좋아. 그리고 무게중심은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좋아. 그래서 우리 건물 지을 때 대부분 옛날에 건물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바닥면은 넓게. 그래서 그리고 무게중심은 이렇게 생겼으면 가운데보다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안정적 구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우리 18페이지에서 3번 아직 안 했어 라고 했는데 그리 돌아가 볼게. 구조물은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적이다 라는 겁니다. 무게중심, 바닥면. 자, 4-2번.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를 기울였을 때 무게중심에서 내린 연직선이 바닥면 밖에 있어요. 무게중심에서 내린 연직선이 바닥면 밖에 있어요. 그럼 이 색이 뭐 한다고요? 쓰러진다고요. 되겠어? 자, 그래서 바닥면은 밖에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다가 아니야. 쓰러져.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를 푸셨어요. 됐죠? 시간이 몇 개 얼마 없어서 선생님이 하다가 중간에 갈 건데 꼬맹아 너네 요번 주말에요 26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 우리 단톡방에다가 숙제는 매일매일 선생님이 올리시는 거라서 26페이지까지 풀면 되는데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대충 풀었어. 됐지? 항상 풀면 답안지로 답안지 꺼내서 채점하는 것까지 하면 되는데 이 책의 뒤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다 풀고 채점도 해.
자, 지금은 선생님이 다 불러줄게. 1번의 기억. 오늘 태민이가 답 책이 없어서 1번의 기억이고요. 2번은 기억, 니은. 3번의 1번은 나, 다. 2번이 가, 나. 이고요. 4번의 1번은 300A. 2번은 1대2. 5번의 1번은 3RF 또는 3FR. 2번도 똑같아. 3RF 또는 3FR. 3번도 4번도 답 똑같아. 그래서 자 6번의 1번은 오른쪽 눈금 5. 2번은 150. 됐죠? 자 7번 8번 설명하고 앞부분에 질문 받을게요. 자 고맹아 7번 8번 먼저 설명하고 앞부분에 너네가 푼 것 중에 질문할 거 꼼꼼하게 받을게. 봐봐. 7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막대도 물건이죠. 모든 물체는 질량 가지고 있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지뢰 그러면서 막대 이렇게 그렸을 때 막대 무게 얼마야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네. 근데 실제로는 막대도 무게가 있다. 이게 막대다. 자, 이 막대는요. 두께랑 모양이 일정하니까 막대의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가운데에 이 막대 전체의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한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모든 힘은 무조건 한 점에서 작용합니다. 힘. 그래서 힘은 한 점에 작용하니까 이 막대의 무게가 100N이야 상관없이 그 무게가 한 점에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물체의 무게가 작용하는 한 점을 멋진 말로 무게중심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양이 균일할 때 무게중심은 무조건 그 물체의 가운데입니다. 그러니 거기 막대가 100N짜리야 이 길이가 L이야 라고 했으니 무게중심은 끝에서 2분의 1일 만큼 떨어진 곳에 100N의 무게가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되겠어? 밑에 보여? 칠판이 얘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무게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해. 정확하게 가운데 그 힘이 한 점에 작용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리고 왼쪽 끝부분 P라는 위치에 물체를 매달아서 200N짜리 물체니까 걔도 중력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200만큼 받아 이런 얘기야.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물체가 있어. 얘도 500N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그리고 한쪽에 기우뚱하게 받침대 놓을 거야. 여기를 5점이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했네요. 그래서 여기 P, O, Q 이렇게 있어요. 자, 꼬맹아,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P에 매달려 있는 물체, Q에 매달려 있는 물체 다 상관없어요. 다 관심 없고요. 저는 저 막대만 볼 겁니다. 모든 물체가 매달려 있는 저 막대를 볼 건데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몇 개 있을까? 막대에 힘을 주고 있는 지점이 몇 개 있을까요? 빨리 봐봐. 막대에 힘이 작용하는 게 몇 개 있을까? 세 개 아니다. 네 개다. 그렇죠. 받침점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해. 그래서 항상 받침대는 위로 막대를 떠받드는 힘이 작용해.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저 막대가 무슨 상태냐면 정지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막대가 이 상태로 정지 상태니까 우리가 알아. 첫 번째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돼. 맞냐? 그러면 아래로 누르는 힘이 얼마냐?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누르는 힘 총 얼마? 총 얼마? 800입니다. 됐어. 왼쪽 물체가 누르는 힘 200, 물체의 막대기의 무게가 누르는 힘 100, 오른쪽 끝에 있는 물체가 누르는 힘 500 합쳐서 800N이 아래로 누르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안 내려가는 건
아래로 800으로 누르는 만큼 위로 밀어 올려야지. 얼마? 800으로 누가 밀어 올리고 있어? 받침점에서. 그래서 받침점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800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손가락을 끼면 내 손가락은 날아가겠구나. 그런 얘기야. 알겠어? 그런 얘기야. 자, 근데 여기에서요. 네. 5점의 위치가 어디야? 자, 이때요. 우리는 이 5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전체 길이는 L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거 제가 물어봤으니까 이거 됐어. 구해야 돼. 근데 머리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1 L이죠. 그럼 나머지가 2분의 1 L이죠. 그럼 보면 이걸 X라고 할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게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 요거 2분의 1에서 X를 뺀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는 2분의 1 L 마이너스 X가 요 길이겠죠. 미지수 많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자, 그럼 보면 여기에서 얘가 받침점이야. 그럼 받침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서 누르면 이 막대기가 어느 방향으로 휘냐? 이렇게 휘죠. 맞아요? 무슨 방향의 돌림힘을 주고 있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치? 얘도 여기서 누르지? 그러면 이 힘 때문에도 막대가 이렇게 휘겠지? 맞아? 무슨 방향 돌림힘? 반시계. 이것도 반시계 방향 돌림힘. 만약에 이 힘만 작용하면 이 막대기는 이렇게 휘겠지? 무슨 방향 돌림이? 시계 방향 돌림. 그럼 선생님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이니까 돌림힘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그래서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들은 돌림힘을 못 만들어. 되겠어? 그래서 이때 얘는 정지 상태니까 두 번째 돌림 힘 평형도 성립한다. 그러니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1번과 2번을 합한 값이 시계 방향의 돌림임 하나와 같아야 돼. 맞아? 첫 번째 1번의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은 200 곱하기 받침점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보여? 2분의 L 더하기 X 맞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L 더하기 X. 두 번째야. 두 번째는 100 곱하기 뭐? X. 는 됐어. 세 번째 시계 방향 돌림이 얼마? 500. 됐어. 네. 받침점으로 떨어져 있는 요 길이 얼마? 2분의 1 L 빼기 X랑 뭐하면 돼? 같아.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자, 쓸데없는 공부계는 다 날리고 가면 되지. 그러면 L 더하기 2X 더하기 X는 2분의 5L 마이너스 5X. 그러면 3X면 네, X 넘기시면 뭐 넘길게? 얼마냐면 2분의 1 L 아니잖아. 1로 넘겨야 되잖아. 이렇게 넘기시면 2분의 3L은 저기 개놈시키 2X 맞아? 그러니까 X가 얼마? 4분의 3L 맞아? 뭐야? 내 계산이 이상하다고? 2분의 3L은 3X니까 8이다. 그러면 16이다.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꼬매가 여기가 16분의 3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네, 16분의 11.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찬찬히 다시 생각해. 선생님이 나머지는 다음 주에 풀어줄게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이